자신을 잃고 상처받은 이들을 위해 손을 내민 이가 있다. 그 어떤 이야기에도 귀 기울여주는 유일한 나의 편. 잃어버린 행복의 열쇠를 찾아주는 마음의 치유자. 김순업 박사의 기도. 삭막한 도시 한켠에 사람의 마음을 돌봐주는 안식처가 있다. 생소한 이름 때문에 문턱 앞에서 고민을 하다가도 발길이 닿은 후엔 삶이 달라진다는 이곳은 괴롭고 힘든 사람들을 위한 곳이다. 그리고 이곳에 가면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는 그녀가 있다. 네, 여기는 김순업 심리상담연구소입니다. 심리상담연구소. 말 그대로 사람의 심리를 상담하고 연구하는 것이 그녀가 하는 일. 병명을 알 수 없는 마음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 사람들은 그녀를 찾아온다.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이 다 해당이 되는 것인데 살면서 우리는 때로 문제에 부딪히고 본인이 헤쳐나갈 힘이 없을 때 상담의 도움을 받는데 그 심리적인 어려움이 경미한 것부터 좀 어느 정도 심각한 것까지도 다 이렇게 심리 치료하는 곳입니다. 부부 상담이 아주 많고요. 또 부모 자녀 간의 문제가 생겨서 힘든 분들이 오고, 그리고 어떤 가족 자체의 어떤 취약점이 있어서 가족 치료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대체적으로 청소년의 문제, 그리고 유치원 아이들까지도 여기서 주로 미술치료, 현실치료, 또 부모 교육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취한 20대 남성이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러서 여대생이 숨졌습니다. 각종 폭력 사건과 묻지마 범죄가 범람하는 요즘, 정신건강의 소중함이 중요시되고 있지만 여전히 상담 심리 치료는 대중적이지 못한 게 사실이다. 폭력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도 언어폭력 등 정서적 폭력이었습니다. 나이는 30. 그러나 적극적인 상담과 치료를 통해 개인과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는 사례는 적지 않다. 그럼 네. 어려웠을 거예요. 결혼 몇 년 됐어요? 결혼한 지 이제 8년 됐어요. 네. 8년 됐고, 네. 예, 오늘 이렇게 어려운 문제로 오셨는데 네. 집에서 살림하다가 나가서 아르바이트하고 네. 그렇게 해서 생활비를 충당하는 정도로 네. 많이 힘들겠어요. 네. 자, 하루에 한 가지씩. 네. 네. 예,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은 사연도 저마다 제각각이다. 계속 자살 충동을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제 동생이 사고로 인해서 또 세상을 떠났고 굉장한 그 트라우마가 있는 상태로 자살 충동이 계속 있었던 상태인데 그때 상담을 하고 그 다음 해 봄에 결혼을 잘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예쁜 딸도 낳았고 어쩌면 세상을 등졌을 수도 있는 케이스인데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때로는 이 이제 힘든 직업이죠. 전문직이긴 하지만 제가 들었으면서 그러죠. 어젯밤에 떨어져 죽을 수도 있었을 사람이 여기 상담실로 인해서 도움받아서 새로운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그걸로 날마다 제가 힘을 얻으면서 이 자리에 늘 씁니다. 단순한 대화의 기술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심리 상담은 매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검사를 통한 데이터는 내담자의 심리 상태를 진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처음에 왔을 때 상태입니다. 항상 오면 그 온 날 이 사전 검사를 하거든요. 지금 이 상태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그래프로 보고 이거를 분석해서 해석을 하거든요. 이 회색 범위 안에 거의 많이 들어갔죠. 그 들어간 부분이 그만큼 좋아지고 치료가 되었다는 것이고 본인도 상당히 놀라워하고 좋아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프를 확인하고 이렇게 종결할 때 아주 만족스러워하고 자기가 얼마만큼 치료가 되었고 좋아졌는지 이 검사와 더불어 또 다른 불안 검사를 했는데 불안 검사가 이분이 또 거의 제로가 나왔어요. 자기가 체크를 하면서도 이게 과연 내가 맞게 하는지 정말 이게 0인지
생각을 하면서 다시 했다는데 그래도 0이라는 거죠. 이럴 때 저희들의 보람이 크고 내담자는 큰 도움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내담자와의 관계 형성은 상담의 기본이다. 극도의 상황에 닥친 상대의 마음을 여는 건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과연 내 비밀이 지켜질까가 걱정이 되고, 내가 모르는 내 심리세계를 어떤 전문가가 보아준다는데 과연 그거를 신뢰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만한 실력이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죠. 그런 세 가지 점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오는 걸 두려워하고 망설이고, 그런 분들에게 충분히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게 해드리죠. 바로 어제도 새로 처음 오신 분들인데 누구에게도 못 해봤던 얘기를 이렇게 시원하게 들어주는데, 그것만 해도 시원하고 좋다고 이렇게 가셔요. 그래서 잘 들어드리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어떤 반복적으로 인생에서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어떤 사고 구조를 갖고 계셔요. 그런 부분을 세상하고 조금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드리죠. 2006년의 개소에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많은 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왔다. 또한 연구소에만 머물지 않고 각종 강의, 상담, 세미나, 봉사 등 그녀를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갔다. 그녀가 지금의 일을 선택한 것은 세상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그녀만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이웃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해결해서 좀 그분들이 편안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저의 목표였고요. 결국 각 사람들이 자기 삶을 유지해 나가는 데서 어느 부분에 정체되고 힘들어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 개인들의 성장 발달에 지장이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뚫어드리고 그분들의 삶에 기여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길 좋아했다는 김순옥 박사. 어쩌면 그녀는 이미 상담자로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타인의 아픔에 좀 공감하는 능력이 좀 컸고, 공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한 100만큼 어려워하고 있을 때 저는 길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헤쳐나가면서 해봤으면 좋겠다 하면 그대로 풀어지는 거예요. 어딘지 모르게 상담을 하고 있는 위치에 많이 노출됐었죠. 특히 저희 언니하고 제가 나이가 띠동갑인데 그 언니까지도 참 하기 힘든 말 같은 것도 저에게 의논을 해오면 함께 머리 맞대고 풀다가 보면 어느새 문제가 풀어지고, 그런 경우를 많이 보면서 이런 쪽이 저에게 좀 맞다 생각을 하게 되었죠.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었다. 졸업 후 교사라는 안정적인 직업도 얻었지만 인생은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았다. 그때 이곳 저곳이 아팠는데 그 질환들을 한 3가지를 동시에 앓고 있었는데, 심인성 질환이라고 마음의 원인이 되어서 생기는 육체적인 질병이었죠.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고요. 그만두고서 제가 외동 아이를 하나 키우는데 몸이 좀 회복되고 나니까 하나를 더 가져야겠다 생각을 하고 가졌는데, 아직 몸이 그렇게 안 좋았는지 그 아이가 자연유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련은 마음의 꽃을 피우는 씨앗이 되어주었다. 이제 나이도 먹었고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좀 더 의미 있게 이렇게 전개를 해볼까 생각을 하게 된 게, 자꾸 마음이 당기는 쪽이 이렇게 상담을 공부해서 상담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돌이켜서 제가 성장 과정을 생각해 보면 저희 부모님이 부부 갈등이 좀 있으셨고요. 결코 부모가 부부 갈등이 있는데 가족들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형제나 가족의 문제, 심지어는 부모님의 문제까지도 제 머리에 떠안고
이렇게 많은 고민과 생각을 했던 그런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늘날에 온 것 같아요. 그녀의 삶이 마냥 행복하기만 했다면 진실로 공감을 나누는 상담자가 되긴 어려웠을 것이다. 하나 앞서서 이제 3번째 모임을 했는데 3월에 모였던 것 같아요. 그죠? 3월, 4월, 5월. 어떻게 내가 살면서 현실 치료를 좀 나에게 적용해 봤는지, 그리고 상담과 또 강의를 해보신 분은 어떤 효과가 있는지, CT, RT를 중심으로 해서 잠깐 한 3분 정도, 3, 4분 정도 나누게 하십시오. 김순옥 박사가 상담만큼이나 중요시 여기는 일이 있는데 바로 교육이다. 또 체인지에서 하시고, 예, 현실 치료 중급 실습 과정이라고요. 그 전문적인 국제적으로 이렇게 동일한 코스를 밟고 있는 그 교육 중입니다. 현실 치료는 여러 가지 그 문제에도 다 도움이 되는 그 상담 이론인데요. 예, 대체적으로 좋은 상담을 하려고 상담자도 배우고 있고, 이 교육은 개인이 자기의 정신건강이라든가 또 삶의 질 향상, 또 직장에서의 그 좋은 적응, 자신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고자 주로 배우고 계십니다. 하면 현실 치료를 이렇게 말해보겠다 하시는 분. 심리적으로 염려를 막 하고 막 이런 것도 나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의 중요성. 국제 현실 치료 전문가이자 심리 상담 슈퍼바이저인 김순옥 박사는 교육을 통해 더 넓은 영역, 더 많은 이들에게 구원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약간 이제 현실 치료의 핵심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잘 살아야 될 텐데, 멋지게 살아야 될 텐데, 우리 늘 이 생각을 해요. 좀 나름의 욕심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에 제가 많은 부분을 잃고 왔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었어요. 그래서 좀 많이 이제 공허한 부분이 조금 더 생기게 됐고, 그러면서 제가 좀 많이 고민을 하게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심리 상담을 제가 받으려고 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이제 이 현실 치료라는 것을 한번 해보자 하게 돼서 이제 접하게 됐죠. 많은 부분에 갈등을 하고 계신 분들께 현실 치료를 꼭 한번 받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적극 추천을 하고 싶을 만큼 짧은 시간에 제가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3년의 고민을 했던 걸 정말 3개월 안에 결론을 내릴 만큼 조금 빠른 효과를 제가 보게 됐고, 또 지금 6개월이 훨씬 더 지난 이 시점에도 저는 그 배웠던 부분들이 현실 속에 계속 사용이 되면서 이뤄지지 않고 유지가 되어진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았어요. 아울러 그녀는 상담과 심리치료의 중요성을 항상 역설한다. 그 범위에 들어가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잘 기능하지 못하고 곤란을 느끼는 경우에, 그게 이제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은 심신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마음의 기능도 멈추게 되죠. 그래서 가장 이렇게 흔히 나오는 부분들이 우울과 분노로 이렇게 표출이 되고, 심한 불안, 각종 뭐 혈압 관련 이런 병들로 연결되죠. 그래서 그 심리 치료라면 이렇게 곤란을 느낄 때 되도록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병원이라든지 상담실이라든지 이렇게 찾아서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것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선진국은 그 직원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이렇게 겪으면 그 심리 상담비를 회사에서 내어주고, 또는 의료보험비에서도 내주는 관계로 그렇게 가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까지 되면 깊어지지 않고 일찍 개입을 해서 개인들을 좀 도와드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을 틈타 잠깐의 휴식을 갖게 된 김순옥 박사. 갑갑하고 답답한 문제들도 그녀를 만나면 해결된다지만 때로는 그녀에게도 청량제는 필요하다. 그녀에게도 만나면 편안한 인연이 있다. 소중한 벗은 얼굴만 봐도 즐거운 법. 웃고 떠드는 사이 쌓였던 스트레스가 모두 씻겨진다.
저가 선생님 재밌잖아요. 이제 저희 그게 서로 도움을 받는 경우인데 제가 힘든 사람을 보잖아요. 인생의 그 가장 불행한 경우를 보기 때문에 저는 사람을 피해서 조용히 이렇게 있는 게 저한테는 치료가 되고 힐링이 되는데 이 원장님이 워낙 밝고 좋으세요. 아까 보다시피 우리 원장님만 만나면 제가 그냥 히히하하 뭐 깔깔거리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더 자주 만나야 되는데 막 지금 오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워낙 밝고 참 좋으세요. 제가 이제 어떤 때는 이래요. 상담자의 상담자 역할이다. 아니죠. 전 선생님의 미모를 담당하고 있죠. 예, 피부과시니까 예, 저 이만큼도 그래도 담당해 주신 거죠. 진짜 멋진 분이죠. 제 멘토죠. 예, 저도 이렇게 되고 싶다. 이런 언니죠. 언니, 선배 언니죠. 예. 어떤 면에서 좀 그런 부분을 느끼세요? 항상 똑같으세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불고기 있고 막 분위기 막 마음이 막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불편한데 늘 한 가지기 때문에 대하기가 너무너무 편하고 마음이 늘 편안한 거죠. 그래서 만나면 괜히 깔깔깔깔거리고 제가 괜히 웃기는 소리만 해야 되고 좀 그러고 있죠. 그래도 다 받아주세요.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이제 자주 오자고 지금 반성을 많이 했어요. 그 어떤 마음의 상처라도 결국엔 사람으로 치유된다는 걸 몸소 확인하고 또 직접 보여주는 김순업 박사다. 그날 저녁, 제각각 다른 색깔의 개성을 지닌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오늘은 그녀가 주인공이 되는 날. 생일을 축하해준 이들은 색채 심리로 맺어진 인연들이다. 자세한 이유는 몰라도 좋아졌구나 그거는 알아. 울산대학교에서 색채 심리 공부했었거든요. 색으로 보는 나의 심리 세계 이 수업을 같이 했던 선생님들이세요. 화가, 의사, 인테리어 사장님 두 분, 상담 고등학교, 중학교 상담생님 그리고 주부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이 신문 기자, 예, 아주 다양한 그 배경을 가진 분들이 모였었어요. 그리고 한번 색깔로 마음을 읽는 색채 심리학은 색이 가지는 신비한 힘과 영향으로 심리를 다루는 영역이다. 문장수 있도록 그렇고 그런데 혹시 좀 실지도 좀 그러세요? 맞아요? 네, 맞아요. 강렬하게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거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럼 대충 견딜 만큼. 부정적인 상황도 견딜 만큼 받아들이고 이렇게. 미술 치료의 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색으로 색 자체는 우리 몸에 뇌에 그 생리적으로 바로 반응하는 부분이 있어서 매우 그 효과나 보여지는 것이나 또 접근성이나 그게 빨라요. 아이들도 좋아하고 어른도 좋아하고. 흰 종이에다가 연필 하나 주면 좀 두려워해요. 내 속이 들킬까봐. 그런데 이렇게 주면은 아주 접근하기 좋고, 재밌다. 그리고 컬러가 울긋불긋하니까 그런 점에서는 아주 좋은 그 자료이고 특히 상담쌤들 쓰기 좋고. 화가는 내 그 시기에 왜 나는 계속 초록색이 나왔는지, 왜 나는 그 시기에 계속 보라색이 나왔는지를 자기 심리를 들여다볼 수 있어서 그런 점에서 많이 도움받을 수 있죠. 그 프로그램을 좀 입문하면서 제가 이걸 학교 학생들에게 접목을 했는데 너무너무 효과를 많이 봤어요. 사전, 프로그램을 돌리기 전에 사전을 한번 그리고 난 다음에 또 3개월 후에 다시 한번 돌렸더니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데 진짜 그림으로 봤을 때도 완전 에너지 없는 아이가 에너지가 생겼다는 것이 확 나타나고 뒤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림 사전, 사후 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아이들이 분노가 옆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자기들 눈으로 보면서 놀라워하고 그러면서 학교 생활이 더 쾌적해지는 것을 봤고요. 여기도
그냥 봐도 빨간색이 많은데 이 빨간색들이 옅어지면서 자기를 다시 통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 이런 것들을 교장 교감생에서 그냥 딱 갖다 드리니까 너무 놀라우셔가지고 진짜 이게 그린 거 맞냐고. 색채 심리학은 실질적으로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특효를 보인다고 한다. 자아를 찾고 행복을 찾는 또 하나의 열쇠가 되는 셈이다. 하루 24시간이 짧은 그녀, 오늘은 장거리 행이다. 대전의 한남대학교요. 오늘 강의 있거든요. 김순옥 박사는 학교와 인연이 깊다. 박사과정을 이제 대구로 다녔기 때문에 그때도 차를 이동하고 다녔고, 그리고는 여기 한남대학교가 지금 올해가 10년이거든요. 10년을 다녔죠. 그래도 요새는 KTX가 되니까 좋은데 옛날에는 고속버스 때부터 차를 몰고도 갔었고, 뭐 역사가 깁니다. 한참이 걸려 드디어 도착한 곳은 대전의 한 대학교. 매주 향하는 캠퍼스지만 기대하며 기다려주는 학생들이 항상 반갑고 고맙다. 그런데 수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점심 식사 시간이 된 강의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다. 원래 수업은 12시 반인데 공부를 조금 더 하려고 30분 땡겨서 수업을 시작하려고 아예 점심시간에 모여서 밥을 먼저 먹고, 그리고 12시에 바로 공부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열화같이 더 배우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학생들의 뜨거운 열정에 부응하기 위해 그녀는 최고의 수업을 준비한다. 오늘은 색채 심리의 이론과 풀이를 공부하는 시간. 칠판에 붙여진 것들은 학생들의 작품들. 학생들은 자신의 인생을 김순옥 박사와 함께 풀이해보며 자연스럽게 색채 심리를 공부하게 된다. 진정을 다하는 그녀의 수업은 언제나 인기가 많다. 사실 그 색 보면 되는 건데 만들었잖아요. 그냥 딱 하면서 저분처럼 되고 싶다. 그 사람 감정 하나하나를 너무 귀하게 이렇게 살펴봐 주시고 그거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참 이렇게 조심스럽게 그리고 아주 사랑스럽게 이렇게 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걸 해서 어떤 분야를 나가든지 또 그렇다면은 그런 이렇게 교수님처럼 사람을 참 소중하게 이렇게 그리고 그 사람들의 감정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롤 모델처럼. 수업이 끝나면 반가운 재회가 기다리고 있다. 오늘은 일주일에 한 번 남편과 만나는 날. 특히 이번 주엔 해외 출장에서 돌아오느라 남편이 더욱 반가운 그녀다. 세계에서 이제 한도 가족과 품질이 좀 우수하다 해서. 저희 남편 자동차에서 그 공장장으로 근무하다가 이제 퇴직하셨고요. 그 퇴직 이후에 지금은 세종시에서 자동차 관련 회사에 근무하고 계세요. 같이 울산에 내려가면서 이제 요때 주말 부부인데 데이트하면서 내려가는 게 저희들의 낙입니다. 남편은 그녀의 가장 큰 버팀목이자 힘이었다. 많은 돈을 버는 일도 아니고 시간과 노력이 끊이지 않는 일이지만 김순옥 박사의 곁에는 항상 든든한 남편이 있었다. 제가 이제 상담 쪽 공부를 하겠다 그러는데 정말 밀어줬어요. 처음부터 정말 좋은 일이라 하고 또 분야가 좋다 하고
이 상담 쪽 공부가 사실은 아주 고학력을 필요로 하고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공부하는데 오랜 기간이 필요한데 그걸 다 뒷받침해주고 제가 세계 학회 가는 것도 다 밀어주고 제가 공부하고 오늘 여기 있기까지는 사실은 남편의 그 서포트가 없었으면 힘들 정도로 전폭적인 지지를 해줬고요. 어찌 보면 이제 그 좋은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어떤 좋은 직책까지 많은 걸 받을 수 있었잖아요. 이 사회에서 받은 것을 저를 통해서 제가 하는 일이 불행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여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남편이 저를 통해서 사회에 이렇게 환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하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그런 점에서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또 지금까지 이렇게 이 나이 될 때까지 이렇게 그 봉사도 할 수 있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게 좋은 선택이었다 이런 생각합니다. 고마워요 이 자리를 빌어서. 드디어 일요일. 오늘은 그녀가 너무나 중요시 여기는 교회 성가대에 서는 날. 멀리 그녀의 모습이 보인다. 많은 이들의 무리 속에서는 그녀 역시 한 명의 구성원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속에도 맡은 역할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 그녀는 항상 노력하고 기도한다. 여러분이 지내는 모든 문제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상처가 치유되며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와 보려고 몸부림치고 할 거는 다 해보시거든요. 막 보약을 먹기도 하고 병원에 다니기도 하고 그러면서 1년, 2년, 3년, 4년, 5년 그 문제가 더욱 안 좋은 쪽으로 깊게 발전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뭐 병원이라든지 가까운 상담실, 이렇게 잘 교육되어 있는 상담실을 찾아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좀 전문적으로 도움받으면 마치 감기 치료하듯이 이렇게 도움받을 수 있는데 요새 흉흉한 사건들이 거의 다 가정 문제에서 비롯되고 정말 중요한 건 부부의 불화에서 비롯되는 것이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것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움을 어려워하지 않고 받았으면 간절한 그게 저의 바람입니다. 아름다운 하모니는 혼자의 목소리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너른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서 제 몫을 다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래서 행복의 열쇠를 찾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녀의 영원한 기도 제목이다.